1번부터 푸는 게 아니라 사실 제일 편한 게 db하고 찾기 참조 추주가 좀 쉬워요. 그래서 2번에 보면 db 함수부터 하겠습니다. 자, 표 2에서 부서명의 관리부인 사원들의 상여금의 평균을 계산하세요. 자,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표시하세요. 그러니까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니까 동그라미 2개가 들어가죠. 그래서 마이너스 2 조건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을 부서가 관리부를 복사해서 여기다 넣어주시고 여기가 조건 범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상여금의 평균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상여금은 표 전체에서 보면 5번째 있죠. 자, 그러면 상여금 평균 밑에 포인트 넣으시고 함수는 뒤에 에버러지를 넣으셔야겠죠. DA 하시고 화살표 톡톡 뒤에 에버러지에 갖다 놓으시고 탭 마법사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인수는 표 전체 범위 잡고 탭키 누르시고 계산할 열번호는 아까 5번이라 그랬죠. 탭하시고 조건 범위는 요 관리부 부서명의 관리부인 L5에서 L6이 조건 범위가 됩니다. 그럼 여기 평균값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평균값을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반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푸시하세요. 그러니까 반올림은 라운드 ROU 하시고 라운드 커서 왼쪽 Shift F3 탭 마이너스 2 그럼 여기 동그라미 2개가 들어왔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3번의 추주와 랭크네요. 경주마 기록이 있고요. 자, 몸무게를 기준으로 순위를 구해서 1등, 2등은 A, 3등, 4등은 B, 5등, 6등은 C를 하는데 몸무게가 많은 것이 1위예요. 순위를 구하는 랭크, EQ와 추주를 쓰죠. 추주 함수가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그러니까 1일 때 A, 2일 때 A, 3일 때 B, 4일 때 B, 5일 때 C, 6일 때 C까지. 그래서 6번까지 번호를 넣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순위를 알고 싶은 값은 여기 있어요. 두 번째 순위를 비교할 범위는 여기로 절대 주소예요. 큰 수에 1등을 놓으니까 방법은 0을 쓰셔야 되겠죠. 자, 늘 하시고 아래 랭크 EQ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시고. 자, 첫 번째 순위를 알고 싶은 값은 C13에 있습니다. 탭키 누르시고 두 번째는 뭐예요? 순위를 비교할 범위로 절대 주소하고 F4 눌러주시면 달러가 4개가 나와요. 큰 수의 1등을 구했으니까 0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엔터 하신 다음에 등수를 채워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채우는 작업을 할 때 맨 마지막에서 더블 클릭을 눌러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순위를 비교할 범위가 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주소예요. 그리고 이 번호에 따라 1일 때 A, 2일 때 A, 3일 때 B, 4일 때 B, 5일 때 C, 6일 때 C예요. 그러면 추주 함수 넣어주시면 되겠죠. CHO 탭키 누르시고 커서 왼쪽에 마법사 탭 누르시고 자 1일 때 A 탭 2일 때 A 탭 3일 때 B 탭 4일 때 B 탭 5일 때 C 탭 6일 때 C 탭 주의할 점 주어진 지시에 나온 예문은 대문자예요. 소문자 쓰시면 안 돼요. 확인하시고 내용을 채워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A 2개, B 2개, C 2개 이렇게 골고루 나왔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Vlookup과 write 함수네요. 자, Vlookup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뭐를 하시냐면 찾아서 뽑을 범위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찾을 범위. 여기가 뽑을 범위죠. 그래서 이 범위가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 주소. 이 범위에서 1열, 2열, 3열에서 뽑아요.
숫자가 오름차순 안 돼 있죠. 방법은 0을 쓰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있는 값들이 첫 번째 찾으려는 값들이잖아요. 근데 표에서 어떻게 요 끝에 있는 걸 뽑아서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려는 값이 여기는 있는데 이 표에는 없잖아요. 이 표에서 찾아서 갖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right에 의해서 찾으시는 거죠. 자, 그래서 right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제품 코드 왼쪽에서 하나를 뽑을 거예요. 이렇게 F13 하고 1 넣어주시고 그럼 이제 K라는 문자가 뽑히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채워서 내가 원하는 것들 뽑히는 걸 보시고 VLOOKUP을 쓰는 거죠. 그러면 VLOOKUP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시고 탭키 눌러서 두 번째 인수에 갖다 놓으시고 찾아서 뽑을 범위가 여기 코드하고 판매 단가잖아요. 그래서 F4번 키 눌러서 절대 주소 넣어주시고 이 절대 주소 범위에서 몇 열에서 뽑아요? 3열에서 뽑아요. 방법은 0을 써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 찾는 거예요. 그리고 엔터. 근데 얘는 판매 금액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하시고 마지막으로 판매량을 넣어주시고 나서 채우는 작업을 해서 판매량 곱하기 단가에 의한 채우기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김 대표님 너무 빠른 거에 되셨어요? 네. 네. 최 대표님은 어떻게? 네. 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처명이 사마페인트인 거래처의 판매 금액의 평균을 정수로 구하세요. 그러니까 원래 정확한 표현은 작은 정수로 구하는 게 인티저예요. 그런데 얘가 평균을 구하려는데 뭐가 안 나왔죠. 에버러지 if가 아니라 sum if와 count if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sum if 나누기 count if가 평균을 구하는 거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조건을 비교할 범위와 계산할 범위가 지정이 돼서 거래처 명 중에서 사마페인트가 들어가 있는 행에 있는 판매 금액의 평균을 구하는 거죠. 그런데 에버러지 if가 없으니까 sum if 나누기 count if로 합니다. 자, 수식 입력줄에 올라가서 sum if 마법사 들어가시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조건을 비교할 범위 탭하시고 두 번째가 뭐가 되는 거예요? 조건 사마페인트 주소가 있는 A26을 선택을 하시고 세 번째는 계산할 범위를 지정을 하시면 되겠죠. 계산할 범위 그러면 합계가 나왔어요. 그러면 사마페인트가 몇 개 있는지 개수로 나누면 평균이 나오는 거죠. 나누기 COU. 자, sum if 뒤에다가 나누기 COU 하시고 화살표로 count if 넣어주시고 다시 한번 마법사 들어가세요. count if는 인수가 두 개예요. 첫 번째가 조건을 비교할 범위. 탭 사마페인트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3이 나오고 계산된 결과의 평균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확인하시면 평균값이 나왔는데 이 값이 정수로 구해주소라는 것은 소수점 자리를 없애달라는 거죠. 이 결과 뒤에다 결과 앞에 는하고 sum if 사이에 가서 인티저. 그러니까 소수점 아래를 버리고 가까운 정수, 가장 가까운 정수로 내림을 합니다. 자, 인티저 넣어주시고 in 인티저 탭을 안 했네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인티저 넘버하고 가로 닫혔잖아요. 뒤에 가서 그냥 가로 닫고 엔터를 해주시면 되죠. 소수점 이하를 잘라버리는 역할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실제 여러분들은 시험을 볼 때 이렇게 4문제 정도만 푸시면 4문제를 확실히 풀었다 그러면 분석 작업 2개 매크로를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차트와 기본 작업 일을 검토하셔서 틀린 부분만 없으면 합격했겠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if 함수 문제가 가장 어려워요. 자, D2쉘을 기준으로 입사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검은별, 5년 이상이면 하얀별, 5년 미만이면 공백, 별별 공백 3개를 찍어야 중첩 if예요. 그 다음에 통상 if 함수 문제는 한 줄에 관련된 평균을 내는 거예요. 평균을.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이 기준일에서 입사일을 가지고 몇 년 근무했는지를 뽑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기준일에서 연도를 뽑고 입사일에서 연도를 뽑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year month day라는 이 날짜에 관련된 함수를 쓰게 되면 세서식이 여기에 나와 있는 세서식이 지금 뭐예요? 일반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year를 쓰고 나면 얘가 날짜로 바뀌어요. 다시 일반으로 돌려놓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year의 기준일에서 연도를 뽑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판단을 하실 때 첫 번째 기준 사람의 근무 연도를 구할 때 D2에서 연도를 뽑아서 빼기 입사일에서 연도를 빼는 거예요. 그럼 밑으로 내려가면 각각 사람의 입사일자는 변화나 기준일자는 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얘가 절대 주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시는 분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일단 클릭하시고 가로 닫고 빼기 이어하시고 기준 첫 번째 나영이의 입사일을 찍고 가로 닫고 엔터를 하면 거예요. 그리고 얘를 채우고 밑으로 내려가 보시라니까 에러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내려가 보면 기준일이 여기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기준일은 변하면 안 되는 절대 주소구나 하고 누르시고 다시 이 내용을 채우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준일을 작업하기 위해서 2여 빼기 2여를 한 거예요. 기준일에서 빼기 입사일에서 연도를 뽑아서 뺀 거예요. 근데 얘는 2여 빼기 2여를 했더니 세서식이 지금 안 바뀐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2여 하나만 넣고 엔터 치면 세서식이 날짜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편하게 앉아서 공부하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여기서 조건이,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입사 기간이 10년 이상이에요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크거나 같다 10 하셔갖고 true, false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true에 임용하는 사람을 봤더니 입사일이 2010년이잖아요. 그리고 기준일이 2020년. 2020년에서 2010년을 빼면 12년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10년 이상인 게 맞죠. 이거 true를 하나 확인하시고요. 이제 중첩 if 들어가는 거예요. 자, if 하시고 I 하시고 탭. 커서를 왼쪽에 놓으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중첩 if는 항상 조건을 복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미음 한자 키를 눌러서 첫 번째는 검은 별이에요. 그래서 밑에 보면 검은 별이 하나 있어요. 얘를 넣어주시고 아니면에 왔을 때 if 함수를 추가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름 상자에서 if 함수를 추가하시고 뭐 하라 그랬습니까? 컨트롤 V. 자, 두 번째 조건이 10년 미만이라는 말은 함정이에요. 이거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예요. 첫 번째 if에 의해서 10년 이상은 이미 다 뽑아서 계산이 된 거예요. 남는 거는 10년 미만인 데이터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 5년 이상만 찾으면 이 조건이 자동으로 10년 미만에 5년 이상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미음 한자 하셔갖고 이번에는 하얀 별을 넣어주시고 아니면 공백으로 넣어달라 그랬죠. 그리고 엔터 하시고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중첩 if고 그 다음에 이어 몬스 데이 이런 날짜에 관련된 함수 쓸 때는 셀서식의 변화를 좀 확인하시면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내용상 뭐 굳이 어려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자, B형 문제 보겠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그 녹색으로 네모 표시되어 있는 게 정답 결과를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나와 있고 오른쪽 아래에 보면 정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 작업을 할 때는 이걸 가지고 좀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번 문제를 봤더니 H룩업과 에버러지 쓰래네요. 그러니까 함수를 먼저 보시고 문제를 읽으면 더 파악이 좋아요. 아, H룩업 쓰는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찾아서 뽑을 범위가 여기구나 하고 내용을 좀 보시면 되겠죠. 그럼 찾아서 뽑을 범위가 여기인데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 주소고 2열에 있는 이 행에 있는 평가를 가져다 집어넣는 거죠. 숫자가 오름차순 돼 있어요. 방법은 뭘 쓰라 그랬어요? 방법은 1. 근데 찾으려는 값이 여기 있는 게 찾으려는 값이잖아요. 찾으려는 값이 뭐예요? 평균. 근데 평균이 여기에 없죠. 그러니까 평균을 구해서 찾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버러지를 먼저 합니다. 는 AV. 그리고 개인의 평균이에요. 개인의 평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함정에 빠지는 거는 그 문제에서 표 1에서 근태와 실적 이렇게 나오는데 근태가 B3에서 B8이라고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여기서 근태가 이렇게 범위를 잡으려고 해요. 이건 함정이에요. 우리는 개인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근태, 실적 각각 하나씩만 범위 잡아서 평균을 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사람의 평균값이 나오는 걸 보시고 당연히 마지막에 와서 얘는 따라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 참조를 하시는 거죠. 자, 평균을 구했으니까 이제 H룩업에 의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HL 넣어주시고 탭. 함수가 두 개 있으면 커서를 왼쪽으로 옮기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찾으려는 값은 평균을 구했잖아요. 두 번째 인수에 내려와서 찾아서 뽑을 범위가 여기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절대주소. 그리고 그 절대주소 범위에서 이 행에서 뽑아요. 숫자가 오름타순 돼 있으면 방법은 뭘 쓰라 그랬어요? 1. 그러면 여기에 준수가 나오잖아요. 확인하시고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겠죠. 되셨나요? 최 대표. 자, 좀 쉬어. 10분만이면 되잖아. 지금 계속 네, 어제 시험 보고 많이 피곤한가 봐. 자꾸 눈을 이렇게 감고 이렇게 있으면서 떴다가 가면 다르게 있어. 그건 너무 피곤해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전 잠깐 5분이고 10분이고 자는 게 나아 조용히. 자, 2번은 if 함수가 있으니까 일단 건너뛰고요.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단가와 최종 점수의 표준 편차를 반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계산하세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표시얘가 안 나와 있는데 100의 자리까지 표시한다는 거는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를 넣어야 된다는 걸 보시고 여기서 STDV가 표준 편차를 구하는 함수예요. 그리고 얘는 썸이나 에버러지처럼 범위를 그냥 구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단가의 표준 편차를 구하고 최종 요금의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편차를 구하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는 STDEV. 그리고 탭하면 여기 넘버 1 가로 안에 넘버 2 이런 형태로 나온 게 썸이나 에버러지 형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첫 번째 단가 범위를 이렇게 선택하고 엔터를 치면 단가의 표준 편차를 구한 거예요. 그런데 얘를 뭐 하라고요? 반올림하는데 100의 자리까지 표시하세요. 그러니까 는 하시고 ROU 라운드 하시고 함수가 두 개니까 커서 왼쪽에 넣으시고 Shift F3. 자, 1, 10, 100
10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할 때는 마이너스를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정수 자리의 반올림은 표시하는 자리가 중요한 거 아니라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0의 자리에서 반올림 해야지 100의 자리까지 표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2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확인하신 다음에 오른쪽으로 채워서 최종 요금의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절대 주소 유무가 궁금하면 채우고 맨 끝에서 더블 클릭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최종 요금의 표준 편차를 구하니까 범위가 이렇게 따라오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절대 주소 의미가 아니라 상대 참조로 사용을 하는 형태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4번 문제네요. 자, 여기는 라운드 다운하고 뒷섬이라는 함수를 쓰라 했어요. 그러면 뒷섬은 표 전체의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하고 라운드 다운은 내림을 하는 거죠. 생산 부서가 생산 B인 부서의 생산량의 합계를 구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이 표에서 생산량은 세 번째 열에 있어요. 조건이 생산 부서가 생산 B를 쓰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가 조건 범위를 여러분들이 복사해서 붙여 놓으셔서 조건 범위를 완성을 해놓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주어진 문제도 조건을 I21에서 I22 영역에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량 합계를 구하는데 포인트를 누르시고 수식 입력줄에 올라가서 늦 뒷섬 마법사 Shift F3 누르시고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표 전체 범위 잡으시고 탭 3 계산할 열번호는 3이에요. 조건 범위는 생산 부서가 생산 B 그러면 합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뭐 해달라 그랬습니까? 1의 자리에서 내림하여 10의 자리까지 표시하세요. 그러면 얘는 표시하는 예가 나와 있잖아요. 동그라미가 몇 개 들어가 있어요?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위하는 자리를 잡는 거예요. 내림이니까 라운드 다운을 쓰셔야 되겠죠. ROU 라운드 다운 하시고 커서 왼쪽 하시고 1의 자리에서 내림하여 10의 자리까지 표시하니까 얘는 행위 반올림을 내림을 올림을 하는 그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 쓰시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생산량의 합계가 구해지죠. 그 다음에 이번 회차에서는 if 함수 문제가 2개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if 함수 문제는 가끔 2개씩도 나와요. 근데 여기처럼 나오지는 않는다는 건. 자, 그러면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를 보면 지역별 경영 성과를 뽑아내려고 했어요. 자, 표 2에서 지점 코드의 첫 번째 자리가 S이거나 O와 연산을 해야 되겠죠. K이면 수도권, D이거나 B면 경상도, 나머지는 전라도로 지역에 표시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표현할 게 세 가지란 말이에요. 중첩 if를 써야 돼요. 그리고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을 우화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지정 코드의 첫 번째 자리가 S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left 함수를 쓰겠죠. 마법사 들어가서 지정 코드에서 왼쪽에서 하나를 뽑아주세요. 그러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값을 갖고 쓰는 게 아니라 true, false로 하는 거예요. 는 따옴표 S로 해서 그 값이 S예요 하고 판단하는 첫 번째 조건을 완성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eft, right, mid의 결과는 문자라는 거. 그러니까 숫자 1이 나와도 따옴표 1로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조건에 true가 나왔고요. 그럼 O와 놓으시고 탭해서
함수를 완성하시고 커서 왼쪽으로 들어가시고 Shift F3 복사해서 밑에다 붙이시고 똑같은 작업을 또 한다. 두 번째는 뭐예요? K이면 K라고 넣어주시고, 그러니까 첫 번째 작업했던 레프트를 복사해서 밑에 붙이고 S를 K로 바꾸시고 확인하셔서 true, false를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이 채용은 절대주소 유무가 궁금하신 분은 마지막 칸에서 더블 클릭이나 수식 클릭을 해보면 이 범위가 따라 내려왔잖아요. 이게 따라 내려오는 게 맞죠? 그러면 첫 번째 칸에 가서 이제 if 함수를 시작합니다. 중첩 if예요. if 함수 들어가자마자 뭐라 했어요? 복사. 자, if 추가하시고 커서 왼쪽 Shift F3. 자,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하시고 밑으로 한 칸 내려서 이 조건을 만족하면 뭐예요? 수도권. 자, 아니면에 갖다 놓으시고 중첩 if는 이름 상자에 가서 if 함수 추가를 했어요. if 함수 추가하시고 컨트롤 V.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처리하는 두 번째 조건은 뭐라고? D이거나 B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S를 D로 바꾸시고 두 번째 K를 뭘로 바꾸시면 돼요? B로 바꾸시면 되겠죠. 얘는 바꾸는 게 하나가 아니라 두 개예요. 그래서 앞에 거를 D로 바꾸시고 뒤에 거를 B로 바꾸시고 이 조건을 만족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경상도 아니면 전라도라고 되어 있네. 나머지는 전라도가 전라도 하시고 확인하시고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수도권,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나오는 형태니까 중첩 if 좀 잘 기억해 주시고, 자, 5번 문제는 아까 이제 풀어봤는데 이렇게 한 문제에 두 개씩 집어넣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의고사는 연습을 해보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5번 문제 보면 첫 번째 문제가 주민등록번호의 앞에 8번째 숫자가 짝수이면 여자, 홀수이면 남자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8번째에서 하나를 뽑아서 사용하는 if와 mid 함수를 쓰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성별 밑에 포인트 넣으시고 늘하시고 mi 넣으시고 mid 선택하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문자열 지정해 주시고 주민등록번호가 되겠죠. 주민등록번호에서 탭 8, 탭 1 8번째에서 하나를 뽑을 거예요. 그러니까 탭 8, 탭 1 하시고 확인. 그리고 내용을 채워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레프트, 라이트, 미드 함수의 결과는 이렇게 문자로 뽑히는 거예요. 문자로 뽑힌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는데 이 문자 함수가 나머지를 구하는 MOD 함수를 사용해서 짝수 홀수를 판단하는 거예요. 짝수 홀수를 판단한 거는 짝수는 2로 나누어 0이면 짝수, 나머지가 0이면 짝수고 2로 나누어 나머지가 1이면 홀수예요. 그래서 얘는 나머지를 구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MOD를 넣어주시고 커서 왼쪽 마법사 들어가서 2로 나누어 나머지가 2일 때 짝수고 0일 때 짝수고 1일 때 홀수예요. 그래서 엔터 하시고 내용을 파악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if 함수 문제를 들어가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혼동할 게 미드에 의해서 뽑힌 것은 문자화된 숫자예요. 근데 MOD로 나누는 수학 작업, 계산 작업의 연산에 들어가면 문자화된 숫자가 숫자로 바뀌어서 연산에 참여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처음에 묻는 지문이 짝수이면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는 0을 먼저 놓으시고 엔터 하신 다음에 내용을 채우시고 true, false로 확인하신 다음에 이제 if 함수를 추가하시면 되겠죠. I 탭 커서 왼쪽 마법사 들어가서 여자, 남자. 이것도 지시된 예를 잘 봐야 돼요. 어떨 때는 남녀로 표시하라고 될 수가 있어요. 한 글자로. 확인하시고 내용을 채우시면 남자, 여자가 나오죠. 그 다음에 5번에 그 두 번째 나온 문제가 좀 어려운 거예요. 주민번호 앞에 8번째 숫자가 2보다 크면 이 사람은 2000년대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3번과 4번이면. 그렇지 않으면 1900년대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데이트 함수와 미드 함수에 의해서 주민번호에서 각각 두 자리씩 뽑아서 연, 월, 일을 표시하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연도를 표시하는 값에다가 뭐를 해주는 거예요? 2000이냐 아니냐를 넣어주는 작업을 하면 되겠죠. 1900이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해야 될 작업이 뭐예요? 주민번호에서 또 8번째에서 하나를 뽑아요. 자, 미드에 의해서 주민번호에서 8번째에서 하나를 뽑아요. 그러면 성별을 구분하는 1, 2, 3, 4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1, 2는 1900년도에 태어난 사람. 그 다음에 3, 4는 2000년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게 뭐예요? 이 값이 주어진 문제에서는 2보다 크면이라 했잖아요. 여기서 숫자 2를 쓰시면 안 돼요. 지금 뽑힌 미드 함수의 결과가 뭐예요? 문자 2에 문자화된 숫자 2. 그래서 따옴표 안에다 2를 넣으시고 true, false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true, false를 확인해 보면 이렇게 true가 아까 그러니까 true가 2개, false가 4개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true, false가 나왔으니까 if 함수에서 해줘야 될 작업이 뭐예요? 이 사람이 2보다 큰 값을 갖는 사람들은 2000년대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1900년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럼 이렇게 나오면 얘가 뭐라 그랬어요? 원래는 생년월일에 왼쪽에 8번에 하나를 뽑아서 1이에요 2하고 나왔을 때 나오는 값은 원래 2000이냐 1900이냐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날짜 값이 나왔는 건 뭐라 했어요? 셀서식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일반에서 날짜로. 그럼 이렇게 바꿔주시면 이제 1900과 2000이 나왔죠. 아까는 데이트에 바로 들어갔는데 원래 데이트를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의 태어난 연도를 구하는 미드 작업을 바로 해주시면 돼요. 더하기. 자, 미드에 의해서 주민번호에서 앞에서 두 자리를 뽑으면, 그러니까 여기는 레프트가 없기 때문에 미드를 쓰는 거예요. 그 미드에 의해서 첫 번째 두 개를 뽑으면 이 사람은 680723이 되어 있으니까 68년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정확하게는 1968년이 나와야겠죠. 확인하시고 내용을 채워보면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2000년으로 1900년에서는 1900이 더해지는 거잖아요. 이게 연도값이잖아요. 그러면 이 값을 그대로 어디다 집어넣는 거예요? 왼쪽에서 두 개를 뽑아서 연, 월, 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트라는 함수를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필요한 게 뭐예요? 미드라는 값을 두 번 더해야 되잖아요. 세 번째에서 두 개 뽑아서 뭔수를 구하고 다섯 번째 두 개를 뽑아서 데이를 구하는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는 이걸 직접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고 데이트를 쓰는 게 더 편하다는 얘기예요. 복사해서 밑에다 붙이시고 세 번째에서 두 개를 뽑을 거야. 다시 붙이시고 다섯 번째에서 두 개를 뽑을 거야. 그러면 이 사람에 해당되는 생년월일이 나온다는 얘기죠. 확인하시고 내용을
채워보면 얘가 아까는 일반으로 내가 돌려놨었잖아요. 다시 세 서식이 날짜로 바뀌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채우면 이런 형태로 되는 거예요. 요 데이트에 의해서 그 주민번호에서 생년월일 구하는 문제가 그래도 좀 빈도가 적은 듯하지만 좀 많이 나왔던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그 외 함수로 문자열 결합이나 날짜와 시간에 관련된 함수들이 가끔 튀어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데이트, year, month, day, time, hour, minute, second도 같이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자, 시형 문제를 보겠습니다. 오늘 과제가 나가는 게 시형 문제죠. 자, 1번 건너뛰겠습니다. 2번 문자열 결합 보겠습니다. 표의에서 국가를 모두 대문자로 수도를 모두 소문자로 변화해 결합하는데 표시하는 예에 봤더니 국가명 가로 열고, 가로 여는 건 내가 직접 입력을 해야 돼요. 도시명은 놔두고 닫는 가로가 들어가요. 그래서 결합하는 게 4개가 되는 거예요. 자, 2번 지역 밑에 포인트 넣으시고, 첫 번째는 뭐라고요? 국가를 모두 대문자로 바꿔주세요가 뭐예요? 어퍼. 얘는 인수가 하나예요. 어퍼하고 텍스트하고 인수가 하나예요. 그래서 국가명 클릭하시고 엔터. 그럼 이제 국가명을 모두 대문자로 바꿨어요. 그 뒤에 결합하는 게 뭐예요? 엔드 따옴표 여는 가로를 놓으시고 엔터. 그 다음에 결합하는 게 뭐예요? 첫 글자가 아니라 모두 소문자죠. 자, 그러면 결합을 또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결합하는 문자가 나오면 하나 결합하고 확인하고 하나 결합하고 확인하는 형태로 하시면 돼요. 엔드 하시고 모두 소문자가 뭐예요? 로어가 되겠죠. 그리고 수도가 들어가 있는 주소 H3을 넣어주시고 가로 닫고 엔터. 다시 한 칸 올리시고 뒤에 결합하는 게 뭐예요? 또 엔드 따옴표 닫는 가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문자열 결합하는 작업은 빈도가 좀 높아요.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에버러지와 카운트 if s를 이용해서 지점이 망원점이면서 출고량이, 여기 보면 출고량이 있어요. 출고량이 출고량 평균값 이상이에요. 뭐예요? 물결 if 함수의 조건의 계산식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조건이 이렇게 2개 있어요. 지점이 망원점이에요. 출고값이 출고량 평균 이상이에요. 그러면 조건이 여러 개가 나왔을 때 계산하는 조건이 있으면 얘를 먼저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출고량이 평균값 이상이에요. 물결 if 함수 조건의 계산식이 나오면 따옴표 안에다가 비교연산자를 넣고 AND 한 다음에 직접 계산식을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평균값을 구해서 가지고 들어가 봅시다. 에버러지를 하시고 출고량 범위를 잡으시고 엔터. 그러면 출고량의 평균값이 825예요. 그럼 우리는 조건에 맞는 개수를 구하는데 조건이 2개죠. 그러니까 COU 하시고 count if S를 선택하시고 커서를 왼쪽으로 옮긴 다음에 Shift F3번을 누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조건이라 했잖아요. 평균값 이상을 넣은 조건이니까 컨트롤 X를 올리시고, 첫 번째 비교하는 게 우리는 계산하는 걸 먼저 했기 때문에 출고량 중에서 밑으로 내리시고 평균값 이상이에요. 그럼 크거나 같다. 그냥 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따옴표 안에 크거나 같다를 직접 쓰시고 AND를 넣어주시고 여기서 컨트롤 V로 평균값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렇게 따옴표 안에 조건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나왔던 조건이 지점 중에서 뭐를 찾는 거예요? 망원점.
찾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 조건에 맞는 개수가 2개가 나오는 거예요. 3번 문제 같은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물결 if 함수 조건의 계산식이 나오면 비교연산자를 따옴표로 묶어서 표시하고 직접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AND 한 다음에 계산식을 뒤에다 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법사들이 가서 에버러지를 쓰려니까 귀찮아서 미리 에버러지를 구해놓고 올라간 거예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H로가 V로가 스몰, 라지 중에서 처리하는 거네요. 4번 문제죠. 4번. 적립 포인트가 가장 많은 고객이 고객 코드를 표시하세요. 여기서 적립 포인트가 가장 큰 값을 찾아서 고객 코드를 찾아서 뽑으라는 H룩업, V룩업 이렇게 돼 있으면 위에서 밑으로 내려서 고객 코드를 찾는 거잖아요. V룩업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찾으려는 값이 뭐예요? 적립 포인트에서 가장 많은 값. 첫 번째 큰 수를 찾으라는 거니까 라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려운 건 뭐라 그랬어요? V룩업, H룩업 문제가 나오면 어딘가에 이렇게 표가 존재하는데 얘는 표가 없이 기존에 있는 표에서 찾을 범위와 뽑을 범위는 여러분이 정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2열에서 뽑고 첫 번째 열에 찾는데 숫자가 오름차순 안 돼 있으니까 방법은 0을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계산된 결과를 밑으로 채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 주소를 안 넣으셔도 돼요. 그러면 첫 번째 큰 수를 찾으러 가겠습니다. 눈하시고 LA 마법사 들어가서 적립 포인트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 중에서 가장 큰 수를 구할 거야 1. 맥시멈이 나오면 맥시멈을 쓰면 되는데 이게 맥시멈이 없이 첫 번째 큰 수를 구하라니까 라지 번째 1번째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 값에 해당되는 고객 코드를 찾아서 뽑는 거죠. 앞에다가 H룩업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두 번째 인수. 자, 두 번째 인수가 찾아서 뽑을 범위예요. 그러니까 이 표가 이렇게 있더라도 이 전체를 잡는 게 아니에요. 찾을 범위와 뽑을 범위만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채우는 작업이 없기 때문에 절대 주소를 안 넣어주셔야 돼요. 근데 절대 주소를 넣어도 틀렸다고 안 해요. 그래서 항상 V룩업 H로 랭크 함수의 범위는 절대 주소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주소를 해도 답은 똑같이 네, 나와요? 똑같이 나와요. 그럼 아예 그냥 절대 주소를 네, 다 넣으세요. 넣는다라 외우고 예. 그럼 이 범위에서 2열에서 뽑죠. 숫자가 오름차순 안 되시간 방법은 뭘 써요? 0을 넣어주시라는 거예요. 그럼 코드 값이 n/a가 나왔네요. 못 찾겠다고 돼 있네요. 왜 틀렸을까요, 여러분? V룩업 써야 되는데 H룩업 썼어요. 가끔 이런 실수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H룩업이 아니라 얘는 위에서부터 고객 코드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직 찾기 참조를 하는 V룩업을 하는 거예요. 자, 5번과 1번에 또 if 함수를 2개를 넣었네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보면서 함수를 보셔야 돼요. if weekday가 나왔어요. weekday는 날짜에 해당되는 요일을 숫자로 돌려주는 거예요. 방법 1은 뭐예요? 일요일부터 1, 2, 3, 4, 5, 6, 7. 방법 2는 월요일부터 1, 2, 3, 4, 5, 6, 7. 근데 그 표시 예는 뭐가 돼 있어요? 월요일이 1로 시작하는 방식을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크데이의 방법 2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에 보면 시험 일자가 요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면 평일, 토요일, 일요일이면 주말을 하라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시험 일자에 위크데이가 나오니까 요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숫자로 나오는 거잖아요. 문제를 바꿔주셔야 돼요. 시험 일자의 요일이 1, 2, 3, 4, 5이면 평일, 6, 7이면 주말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1, 2, 3, 4, 5라는 건 뭐예요? 위크데이에서 값을 뽑은 값이 5보다 작거나 같아요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위크데이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시고 날짜에 시험 일자에 탭하시고 방법을 정하는데 여기 보면 1, 2, 3을 사용합니다. 일요일부터 1, 2, 3, 4, 5, 6, 7은 유형 1번, 월요일부터 1, 2, 3, 4, 5, 6, 7은 유형 2번. 또 우리는 유형 2번을 쓰는 거예요. 밑에 프리어 부분도 알 수가 있잖아요. 확인하시고 내용을 채우시고 월요일 여기에 월요일이 일로 시작하는 방식이 이렇게 되는데 저기에다가 일을 쓰는 거예요. 네. 쓰지 않고. 예? 여기에 월요일이 일로 시작하는 방식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일을 쓰지 않고 월요일이 되는 것은 이해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여기 월요일 일로 시작하는 방식 일을 써야죠. 예. 혼자 질문하시다 답을 발견하셨군요. 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월요일에 1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유형 2번을 쓰라고 풀이가 돼 있잖아요. 여기도. 그럼 우리는 true, false를 확인하고 if를 추가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월, 화, 수, 목, 금이라는 건 뭐예요? 숫자가 5보다 작을 때예요. 그래서 5보다 작거나 같아요 하고 판단하는 true, false를 뽑으시고 그리고 나서 if 함수를 추가하시면 되겠죠. 마법사 들어가서 평일, 주말 하고 써주시면 되겠죠. 3일 때는 5보다 작거나 같으면 평일이고요. 5보다 그렇지 않으면 주말로 처리해 주세요 하고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문제도 좀 치사한 문제예요. 자, 1주차, 2주차, 3주차가 모두 출석을 했어요. 그러면 객은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표시하세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동그라미가 3개 있어요 하고 판단하는 카운트 if를 쓰거나 공백이 아닌 게 몇 개 있어요 하고 카운트 a를 써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 카운트 블랭크를 쓰라 했어요. 카운트 블랭크는 뭐예요? 공백의 개수를 구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공백의 개수를 구했을 때 그 값이 공백의 개수라는 건 뭐예요? 결석이잖아요. 그 값이 0이 돼야지 개근이 되는 거예요. 3이 돼야지 개근이 아니라 카운트 블랭크를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가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는 하시고 COU 하신 다음에 카운트 블랭크를 넣어주시고 우리는 박성수라는 사람의 공백의 개수, 공백이라는 건 뭐예요? 결석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결석의 개수를 구했을 때 그 값이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지 개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와 반대로 풀라는 걸로 카운트 블랭크를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true, false를 구하고 이제 if 함수에 들어가서 이 조건을 만족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개근 아니면 뭐라 그랬습니까? 공백 하시고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1번 문제도 우리가 풀었던 유형하고 비슷한데 갑자기 카운트 블랭크가 나와요. 그러면 이거를 문제를 뒤집어야 되는데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if 함수.